동네방네 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방네 톡톡.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네. 이런 정책이나 이런 입법을 꼭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광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부산에서는 있는데 솔로몬 테마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교육센터예요. 그냥 생활을 하면서 법도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구미에서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 나오시는 국회의원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전국에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 쪽이나 대구 경북 쪽에는 구미에서 솔로몬 테마파크를 유치를 해서 구미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 가까운 경북이나 대구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구미에 와서 그런 법치주의가 뭐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테마파크는 법무부에서 산하에서 운영하는 그런 위탁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이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외국인 관련돼 가지고나 노인 그리고 아동, 여성 이런 사회적인 취약계층 관련돼 가지고도 변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 같은 걸 많이 당하시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 변호사를 찾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구미 을지역 그리고 인동지역이다 얘기한다 그러면 노인 관련돼 가지고 노인분들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요양보호사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비자로 따지면 F비자들 같은 게 배우자라든가 동포비자들이 보통 이런 요양복지사 자격을 딸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D10 비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들이 구직을 할 때 비자를 D10 비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친구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된다면 아무래도 요양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 노인 관련돼 가지고 보호하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데 돌봄이 필요한 수요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도 뭔가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곳, 그래서 다른 노인들도 이쪽으로 많이 와서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외국인들도 이 지역에 들어오고 인구도 느는 효과가 있으니까 미래를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나온 영상은 오늘부터 이어지는 방송을 위해서 작년부터 취재해온 구미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죠. 그뿐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목소리를 정부와 세상에 잘 알려서 시민들을 대신하여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오늘부터 구미 유일의 마을 미디어 진평숲 속마을 TV 프로그램 동네방네 톡톡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동네방네 톡톡 총선 특집 총선 맛집 진행자 김정락입니다. 4월 10일은 국민의 대표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일입니다. 구미시 2개의 지역구 중 우리 마을은 구미을입니다. 출마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동네방네 톡톡이 총선 특별방송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름하여 총선 맞지? 빰빰빰빰빰빰빰 박수 빠라빰빰빰빰빰빰빰 고마하세요. 총선 맛집에서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로 우리 마을 주민 박미화 씨,
그리고 박정림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팬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마을 방송에 오시게 됐어요? 저는 김영건 후보님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서 우리 구미을 마을을 위하여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실지 궁금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품위 있게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저는 품이 건건하지. 저는 회장님께서 네. 혼자 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그러니까. 손들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재밌게 맞습니다. 살아야 돼요. 두 분과 네. 함께 네. 총선 맛집 첫 시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후보 등록일이죠. 예, 방금 등록하고 네. 오는 길입니다. 아, 1등으로 등록했습니다. 1등 하셨습니까? 오. 예. 와우, 오. 1등. 뭐 1번이라고 1등 하셨습니까? 부지런해서 1등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좀 부지런합니다. 인정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구미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구평 일호장에 가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데 네. 지금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뒷받침을 불교계에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불교계에 굉장히 고맙긴 하지만 네. 불교계에 맡겨놓을 일은 아니다. 이게 구미 사회가 받아들여서 대책을 마련하고 네. 그분들이 좋은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체험하시고. 예예. 네, 알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후보님. 예. 바쁘시죠? 바쁩니다. 아내이신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께서도 이번에 비례대표로 공천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저희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져라라는 말이 있는데 두 분에게 지금 물 들어올 때입니까? 그렇게 보다간요. 사실 경북에서는 저희들이 주류가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을 오랜 시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나 제 아내가 경북에서 주목받는 이 상황은 어쩌면 경북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현재의 정치 세력으로는 더 이상의 해법을 마련하거나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는 네. 상황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겸손하시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에 관해서 두 분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 정당이 우리 마을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를 우리 마을 방송에 초대해서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또 후보자들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방송 원칙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방송 시간과 동일한 방송 횟수를 제공합니다. 후보자에게 드리는 또 질문도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지만 질문의 큰 틀은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읽으셨어요. 네, 다른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님들도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뭐 초청장은 보내놨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을 풀기 위해서 먼저 TV에서 잘하는 열자 토크 하나 해볼까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10글자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10글자로 순발력 있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하려는 이유는 일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와, 지금 이제 5공단에 보면 네.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크게 네. 들어섰잖아요. 네. 네. 이제 완공 다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비례대표 의원을 할 때 구미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그 공장을 유치하는 일을 했고 그 성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네.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그 건물을 보면 제 가슴이 뛰어요. 오, 저거 내가 했어. 네. 이런 거. 그럴만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재미라는 게 제가 또 계란에다가도 산란일자를 예, 표시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예. 네. 네. 우리 곧 뒤에 다 나옵니다. 알았어요. 예. 이런 뿌듯한 마음을 안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또한 뿌듯합니다.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또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또 김영건 후보자님의 정식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잘 없죠. 경북에서는 후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경선을 한 기억은 별로 없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세용 전 시장님과 제가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래도 경북에서 이제 민주당의 인적 자원이 그만큼 풍부해졌다. 네. 많이 성장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요. 저는 이번에 이 민주당이 성장하고 관심 받을 때 한 걸음 더 뛰어 올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당선해서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도 나왔는데 네.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구미 네. 시민들한테 희망을 한번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6번을 받아 당선되셔서 4년 동안 국회에서 활동하셨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김영식 국회의원과 붙어서 35.69%를 득표했지만 고배를 마셨네요. 이번이 구미시 지역구 후보로는 두 번째 도전이신데 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경선에 제가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우리 구미 시민들이 그래도 김영건을 기억하고 좀 기다려주지 않았나. 구미가 어려운 만큼 일꾼에 대한 기대, 네. 바람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여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구미에 필요한 딱 맞춤한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을 제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탄하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선거를 위해서 캠프에서 혹시 만든 선거 운동 슬로건이나 구호가 또 있는지, 그리고 또 주민 홍보전은 어떻게 하고 계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가 많았잖아요. 네. 뭐 6명이었는데 이제 1명만 남았죠. 그런데 그 6명의 국민의힘 후보가 아침 저녁으로 거리 인사했는 시간을 총합해도 제가 혼자 거리 인사한 시간에 택도 없이 못 미칠 거예요. 저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구미 시민들에게 제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거. 저 사람이 정말 간절하구나. 저 사람이 일하고 싶어하는 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다는 그 마음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거 슬로건은 사람을 보라. 네. 사람을 보라. 맞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세상 다 네, 사람이 네, 하는 네. 일인데 그 간혹 이제 어른들이 사람은 딱 된 것 같은데 옷을 왜 파란 옷을 입고 왔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딱 이렇게 요걸 자크를 탁 내리면서 네. 명함에도 써놨잖아요. 네. 사람을 보라고. 이 옷을 보지 말고 요 안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른들도 네. 같이 웃으면서 공감해 주세요.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바닥 민심 어떻던가요? 돌아다녀 보시니까. 4년 전하고는 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 4년 전에는 곳곳에서 그래도 냉랭함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재할 얘기를 하고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나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고요. 환영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입에 넣어줘요. 와. 좀 적응이 잘 안 되려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거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수준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예, 예. 두 우리 주민들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주 그냥 그동안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셨죠. 네. 우리가 많이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 정치공학 얘기하고 총선 전략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총선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급 비밀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네. 하나는 제가 비례대표 의원을 할 때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김형권은 초짜가 아니고 20대 때. 예, 20대 때 네. 20대 때 했는 일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검증된 일꾼이다. 그러니까 김형권은 경험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유권자들에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과거와 예, 미래를 예. 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했는 일을 근거로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얘기를 하니까 이 하려고 하는 일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죠. 네. 저 사람은 구미형 일자리 하겠다 하더니 하더라. 그 제가 연결을 해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네덜란드의 ASML 세계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해야 되니까 왜 얘기해야 되니까요. 선거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전략이 전략을 그거예요, 하냐. 전략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내세우고 예. 과거의 나를 봐라. 내가 예, 했던 예, 일을 예. 그 다음에 미래의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일을 하겠다. 구미를 위해서. 예, 거기서 끊으면 구미 되겠네요. 시민을 위해서 예. 이렇게 하겠다. 예, 이 예, 말씀이시죠. 예. 뭐 안 끊고 다 가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에게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점점 구미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예. 예, 과거 공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에 비하면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인데 이 문제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살기 좋은 우리 구미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저출산이라든가 청년 문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여러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딱 하나의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예요.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청년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청년 문제 직장이 생기면 당연히 출산도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주민 행복도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의 문제에 집중해서 우선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구미의 양질의 일자리 그건 결국 기업이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미가 그동안 많은 대기업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LG화학의 양극재 공장을 유치했듯이 구미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굵직굵직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면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나름의 안목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 먹거리를 미래 먹거리를. 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네. 그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 50년 동안 구미가 먹고 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후보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그 저출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 그 문제가 지금 요즘 핫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아이 셋의 엄마이기도 예, 한데 예. 애국자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40만 2,030 예, 300명 예. 정도, 그러니까 40만 선이 곧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에 대한 소멸 위기가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출산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령화로 또 사회가 또 되고 있어서 사실 아시다시피 구미가 도농복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또 언급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방의 소멸만 놓고 보면은 교육 문제가 사실 연관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오히려 자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대도시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선 시급한 것이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네. 지방 학생 50% 의무 할당 네. 이런 제도를 단기적으로라도 국가가 도입을 해서 네. 지방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합니다. 하나 더요. 금방 말씀하신 고령화 네. 사회 정책에 대한 네. 공약이 어떤 게 있습니까? 노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네. 자연과 결합된 삶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의 시설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정책이 그런 방향이죠. 정책이 그런 네. 방향이죠. 그것은 일본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가름 났어요. 맞습니다. 예.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예, 정책이죠. 실패한 정책입니다. 시설로 들어가는 순간 그 인간으로서의 삶은 사실상 정원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방식을 빨리 전환해서 시설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과 이웃과 함께하는 노년. 모토를 그렇게 걸고 정책의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구미는 도농복합, 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기도 하면서 많은 농촌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농촌 지역에 이러한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아,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진지해지면서 깊어지네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예,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말씀하세요. 구미는 의대 생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구미, 그렇죠. 지역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과대학이 있으면 좋은데요. 네네. 의과대학이 되기 이전에 구미는 그동안 놓친 게 있어요. 뭐냐 네. 그러면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좋은 대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산업도시인데 네. 당연히 그 산업도시와 연결되는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구미는 그동안 금호공대라는 매우 가능성 높은 대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대학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니까 아 우리가 뭐 했지? 왜 잘 나갈 때 이걸 안 했지? 그러니까요. 라고 반성을 하는 상황인데 우선 그 의대도 중요하지만 구미라는 이 도시를 함께 이끌어 나갈 그래도 거점 대학을 빨리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대 보다가 그 상급 의료 시설이 경상북도 자체에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구미가 의료에 있어서 병원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갈 만한 병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네. 그래서 갈 만한 병원을 구미에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방식으로 결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순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방송 어떻습니까? 할만하십니까? 재밌는데요. 수다가 재밌어요. 예, 수다가 재밌고 우리 자주 합시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입을 털어야 돼. 그래야 안 싸워요. 어때요? 밤이야 주민은 어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네. 저 아주 가장 잘 받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때요? 아, 막상 또 같이 또 얘기 나눠 보니까 네. 더 재밌고 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을 방송인 만큼 우리 네. 주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공약이라든가 네. 우리 마을에 관련한 이야기를 후보자님에게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막 달려왔으니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2부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